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보도자료 한두 개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12월 28일이고요. 23일에 나온 한국은행 보도자료인데요.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실제로 급하게 며칠간 환율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는 건데 이제 시중 통화량을 흡수한다는 게 물가를 좀 잡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환율 급등하게 되면 원래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게 공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통화안정증권이라도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조금 관리해 보겠다는 의도를 일으키고요. 요 뒤에 보시면 이제 일정이 나와요. 그래서 1월 중에 26년 1월 중에 7조 원 정도 이렇게 통화증권을 발행을 하고 대신 또 2조 원은 환매를 할 텐데 발행 규모가 더 크니까 유동성이 좀 묶이는 효과는 있겠죠. 만기일도 보면 이게 석 달, 91일짜리도 있는데 요 2년, 1년, 3년 요게 이제 절반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에. 그렇게 되니까 이게 한 중기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통화량 관리를 해보겠다는 의도를 일으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그렇죠? 불안을 주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준금리는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확장 재정에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를 하는데 재정을 확장하면서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크니까 거기에 이제 연관해서 한은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보도자료는 25일에 나온 건데 26일부터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라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보시면 앞에 쭉 지나가면 기준금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경기가 나쁘니까 원래 경기가 나쁘면은 금리를 낮춰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숨통을 틔워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물가 성장 흐름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인상이란 말은 없네요. 이 말은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아주 비둘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전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랑 금리가 역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가 인하 여부는 이렇게 결정을 할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이게 어떻게 돼요?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 물가가 올라가면 큰일인데 원래 한국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 아닙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는 쉬운 방법은 금리 인상인데 금리는 어떻게 돼요?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환율 변동성 확대까지를 봐야 된다. 환율을 잡으려면 그리고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울이나 수도권 주택 가격에 타격이 올 수 있으니 금리는 올리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에 그만큼 많이 물려 있다는 거죠.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를 하려니 물가와 환율이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통화증권이랑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 인상은 꿈도 못 꾸고 인하는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일단 통화증권으로 일시적인 인플레 압력을 흡수를 해볼게 1월 달에.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더 발행을 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의 구조가 언제 깨질 수 있냐. 통화증권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는 거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물가가 지금 1월 한시적으로 통화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라면 지금 나오는 여러 환율 대책들이랑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년 6월인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 됐건 뭔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제로 뭔가 접근을 하는 건데 만약에 환율이 급하게 올라가 버리거나 하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전략적 환해지 물량을 통해서 컨트롤 해보겠다는 거고 그 물가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게 우회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부동산이 가만히 있어주는 게 아니라 또 뭐 급등을 하거나 폭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열이 되면 그럼 또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 뭔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재정 확장은 하고 싶은데 다른 부작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봐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혹시라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학습된 효과만 믿고 베팅을 한다 라는 게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그때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상황을 봐야겠네.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거고, 단기적으로 뭔가 이런 그 외환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불안이 높은데, 여기 뒤에 가보시면 이제 그 우리 국제 채권지수 편입에 대한 걸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WGBI 국채 편입,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줘야지 저기에 편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잠시만요. 아까 전에 외환 시장을 24시간 개장하겠다. 뭐 이런 것들 해서 이제 이런 거죠. WGBI에 편입이 되면 그 인덱스 펀드, 채권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자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달러 공급이 됩니다. 국내에 저게 편입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그 한국이 아니라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그 달러 해지 물량을 가지고 시간을 벌고, 그죠? 6개월 동안 시간을 벌고 WGBI에 편입이 돼서 해외에서 달러 자금이 들어와 주면 그걸로 또 한숨 돌리고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계획대로 될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며칠간 있었던 그 환율 하락을 기조적인 하락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앞으로도 계속 틈만 나면 올라갈 수도 있으니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대충 하방 한계, 환율이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정부가 방어하고자 하는 최대한은 지금 최근에 확인했듯이 1,500원은 우리가 막아버리겠다는 얘기 같고, 떨어지면 목표는 얼마 정도로 잡는 거냐, 1,400원이냐 1,300원이냐 뭐 이런 건데 지금으로서는 알기가 어렵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하방이 있는 건지, 얼마까지 낮추겠다는 건지, 아니면 얼마를 넘는 것은 막겠다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 넘는 거는 막겠다. 그렇게 되니까 기다려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저처럼 이해를 한다면, 저라면 환율이 안정된 시기에 달러를 더 많이 바꾸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달러로 환전을 한다는 게 국내의 어떤 원화가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도 낮은 상황에서 원화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미국 시장이 이런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 투자를 위한 환전이라면 당연히 환율이 내려왔을 때 해야 되는 거죠. 다만 타이밍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급하게 하기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또 우리가 지금은 환율이 막 높아졌으니까 막 1,500원 뚫고 막 무서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정책이라는 게 그 효과가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추이를 보면서, 올해도 그랬지 않습니까? 환율이 한 1,480원 계엄 이후에 올라갔다가 연중 한 1,300, 70원까지도 내려왔었죠. 다시 올라서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이게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는 크게 충격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상황이 불안하니 이런 어떤 정부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보도자료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추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